오늘 할 내용은 TCP 컨저전 컨트롤인데 어제 우리가 이제 개념적인 내용은 얘기했어요. 뭔가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아지면 보내는 속도를 줄이고 네트워크 상황이 좀 괜찮은 듯 싶으면 나의 목표는 빨리 보내는 게 원하기 때문에 속도를 높인다. 이제 이게 결국에는 남을 위한 걸 뿐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네트워크가 막혀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망하기 때문에, 나도 망하기 때문에. 왜 망한다? 여기서 망한다는 의미는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TCP라는 것은 패킷이 전송이 안 되면 재전송을 하기 때문에 더 네트워크에 가중치가 붙어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콜랩스가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네트워크가 꽉 막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안 막히도록 우리는 알아서 잘 조절을 한다는 게 이제 어제 한 개념적인 얘기였고, 오늘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동작하기 위해서 TCP는 어떠한 방식을 취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기본적으로 TCP는 네트워크에서로부터 직접적인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잘 네트워크 상황을 유추해서 동작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알아서 잘이라는 얘기는 네트워크에서부터의 직접적인 피드백은 없지만 그래도 저 멀리 있는 상대방 리시버로부터의 피드백은 있기 때문에 그 피드백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유치를 하는 방식을 이제 취하는 셈이 돼요. 자, 그래서 뭐 역시 이제 비유를 들자면 결국에는 보내는 TCP에서 받는 TCP로 전송량을 결정하는데, 여기서 이제 전송량을 물로 이제 비유를 든 거야. 수로를 따라서 이제 파이프가 주렁주렁 연결되는 게 네트워크라고 보고, 여기 보내는 사람이 이제 물을 쏟아붓고 받는 사람이 이제 물을 받는데, 이제 이상적인 경우는 보내는 사람이 보내는 물의 양 그대로 얘가 이제 받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경우고, 더욱더 바람직한 경우는 보내는 양 그대로 받긴 받되 보내는 양이 많았으면 좋겠죠. 그게 이제 원하는 경우인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이 보내면 이 파이프가 터지지. 근데 또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파이프의 굵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그 파이프의 굵기가 또 중간중간에 있는 그 연결고리마다 다 틀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운 좋게도 파이프 쭉 거쳐가는 그 파이프 경로의 두께보다 작은 양만큼 보내면 도달을 하는데, 더 많이 보내면 이게 터진다고. 파이프가 터져. 그래서 우리가 보낸 양만큼 안 가고 여기 막 엄청나게 혼잡이 생기고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딱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뭐냐? 결국 우리가 이제 물을 쫄쫄쫄 흘려 보내는데 이 쭉 각기 다른 굵기의 파이프를 따라서 이제 경로가 딱 형성이 되는데, 그럼 결국에 가장 크리티컬한 포인트는 어디야? 그 파이프 상에서 가장 얇은 두께의 파이프죠. 그렇지. 걔보다 우리가 더 많이 보내면 터지는 거야. 터지는 거라고. 그래서 가장 지금 뭔가 병목 현상이 발생되어 있는 부분이 크리티컬한 포인트 역할을 해서 걔가 받아들이는 양보다 더 많이 보내면 터져.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 포인트 우리가 잘 못 찾겠다는 얘기지. 왜? 아무도 리포트를 안 해주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는 네트워크이고 여기는 N2N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네트워크로부터 리포트는 못 받고 그 대신 누구로부터 리포트는 받아? 얘는 리포트 해주지요. 얘는 세그먼트 보내면 에크 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양 끝안에 있는 애들끼리 뭔가 정보 교신을 하면서 이 내부를 우리가 좀 파악해 나가야 된다고. 그런데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이제 여기 물 붓는 사람을 생각해봐. 제일 처음에 물을 어느 정도 부을 거예요. 물을 어느 정도 부을 거야. 에라 모르겠다. 우선 터지면 뭐 안 갈 테니까 우선 그거부터 보자고 막 쏟아부으면 뭐 내가 알 수는 있겠죠. 지금 이게 가는지 안 가는지는 피드백이 오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면 네트워크 우리가 혼잡하게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거 혼잡하게 만들면 안 되는 이유는 이거 내 거 아니지? 같이 쓰는 건데 내가 쏟아부으면 다 같이 망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 같이 망한다는 건 나 포함해서 다 같이 망하기 때문에 안 돼. 그럼 우리가 이 물 부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그냥 한 방울 똑 떨어뜨려 보고 잘
잘 갔으면 얘가 피드백 주니까 잘 갔다고. 그럼 두 방울 떨어뜨려 보고 잘 갔으면 이게 조금씩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얘는 같이 쓰는 이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달아서 안 돼. 매우 조심스럽게 조금씩 이렇게 해야 된다고. 뭔가 안 좋은 일 날 때까지. 날 때가 어느 순간 이제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뭔가 이제 조금씩 붙다가 이제 뭐 이 네트워크가 받으시는 이 한계를 느끼게 되면 그때서는 우리가 그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내면 되는 거라고. 그게 바로 TCP의 컨디션 컨트롤이 하는 일에 대한 뭐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TCP는 이렇게 세 가지 페이즈로 이루어지는데 방금 말했던 거와 크게 다르진 않아. 자, 슬로우 스타트라는 부분이 방금 얘기했던 물 한 방울, 두 방울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심스럽게 이제 작은 양을 보내봐서 이제 시작하는 과정이고, 왜냐면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네트워크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이제 그림이 있나? 아니다. 뭔가 이제 네트워크 감당할 수 있는, 이렇게 뭐 네트워크 지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이제 위험 지역에 다다라서는 우리가 또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자, 이 그림 보세요. 안 주기 잘했네요, 여러분. 자. 방금 얘기했죠. 슬로우 스타트에서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시작해 나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겸손하게 시작하는 건 좋긴 좋은데, 왜냐면 네트워크에 혼잡을 안 일으키니까 좋긴 좋은데,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계속 나가면 문제가 뭐냐. 자, 뭐 그냥 비유를 들게. 패킷 하나 보내고, 두 개 보내보고, 세 개 보내보고, 네 개 보내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좋긴 좋은데, 겸손해서 좋긴 좋은데, 만약에 지금 네트워크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예를 들면 뭐 이거였다. 그러면 우리 계속 이 겸손해 가면 겸손한데 너무 겸손한 거 아니야? 이거 어느 세월에 이까지 가고 있어.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마냥 처음에 시작을 너무 이렇게 천천히 갈 필요는 것도 문제라고. 그래서 이제 TCP에서 그 구현한 개념은 뭐냐면 이런 방식이야. 당연히 제일 처음엔 한 개 보내봐야 돼. 겸손하게 시작해봐야 돼. 잘 갔어. 그러면 하나 더 보내볼까? 두 개. 잘 갔어. 그러면 좀 더 써볼까? 네 개. 잘 갔어. 더 써볼까? 8개. 되네. 또 해볼까? 16개. 32개. 이런 식으로 증가를 시켜요. 그러니까 처음은 아무것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아주 겸손하게 시작은 하되, 좀 이렇게 통 크게 쓰는 거야. 더블로.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2배씩 증가해가는 요 과정을 바로 우리가 슬로우 스타트 과정이라고 불리는데, 이름이 좀 약간 미스리딩해. 이름이 약간 좀 우리한테 혼란을 줘. 왜냐면 아주 겸손하게 시작한다는 1, 2 이렇게 겸손하게 시작한다는 측면에서는 슬로우가 맞긴 맞는데, 실제로 이게 증가하는 속도는 익스포넨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슬로우는 아니라고. 근데 이름만 그냥 슬로우 스타트야. 사실은 굉장히 익스포넨셜리 패스트 스타트인데 그냥 이름이 그냥 슬로우 스타트로 붙었어요. 그냥 알아도. 그래서 실제로는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시켜서 쭉 가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어떤 네트워크의 한계는 뭐 이 정도 될 테니까 여기까지 쫙 드라이브를 쭉 거는 거죠. 쭉 건다고. 쭉 걸다가 어느 지점부터는 우리가 조심해야겠죠. 그 지점이 바로 이제 스레시홀드라는 값으로 이제 잡혀 있는 지점이야. 스레시홀드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가 얘기할게. 예를 들면 이게 쭉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다가 스레시홀드 지점을 넘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조심해야 돼. 왜냐면 이 이후에는 이제 언제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질지 몰라. 네트워크가 막힐지 몰라. 그러니까 이 이후로는 리니어하게 증가시키는 거예요. 2배씩이 아니라. 이렇게 잘 될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요 지점이 바로 요 과정이 애디티브 인크리즈야. 왜? 늘리긴 늘리는데 하나씩 증가해서 리니어하게 늘리죠. 그래서 애디티브 인크리즈야.
우선 개념적으로 좀 얘기 더 할게요. 이렇게 쭉 하나씩 나가다가 여기 늘린다는 얘기는 결국 전송하는 그 양을 얘기하는 거야. 그 윈도우 사이즈 늘려나가다가 이 한없이 늘려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겠지. 패키지 안 가거나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패킷 로스를 우리가 탐지를 하면 그 순간에는 전송 그 윈도우 사이즈를 절반으로 확 떨어뜨려 줄여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리니어 인크리즈 시작하는 개념이 바로 이제 전체 TCP의 이 동작 과정인데, 컨제전 컨트롤 동작 과정인데, 그래서 여기서 패킷 유실이 탐지됐을 때, 즉 네트워크 컨제전이 탐지됐을 때 절반으로 뚝 떨어뜨려서 다시 시작하는 이 과정을 멀티플리케이티브 디크리즈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줄이긴 줄이되 2분의 1배만큼 줄이죠. 2분의 1배만큼 뚝 떨어뜨리지. 그래서 멀티플리케이티브 디크리즈라고 부르는 거야. 자, 왜 늘릴 때는 리니어하게 늘리고 줄일 때는 과격하게 이렇게 멀티플리케이트하고 줄이느냐. 그 이유는 네트워크란 것은 공유 자원이고 한번 막혔을 때 그 막힌 거를 푸는 방법은 조금씩 내가 줄여가지고 안 풀려. 확 줄여야 돼. 그렇기 때문에 막힐 때까지 내가 조심스럽게 하나씩 이렇게 증가시키되 딱 막혔다 싶으면 모든 사람들이 발을 다 같이 확 빼야 돼. 그래야지 풀린다고. 자, 추석 때 생각해봐. 연휴 때 고속도로 꽉 막혔죠. 예를 들면 지금 전국에 100만 대 차량이 딱 왔어. 막혔다고. 그럴 때 차량 한 대 줄이는 거 해결돼? 안 되지? 그땐 차량 왕창 확 줄여야지 이게 다시 막힌 게 풀린다고. 그러니까 컨제전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확 줄여야지 이게 풀리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플리케이트 디크리즈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방금 말했던 세 가지의 페이즈, 슬로우 스타트, 리니어 인크리즈, 애디티브 인크리즈, 멀티플리케이티브 디크리즈. 이 과정이 이제 TCP 컨제전 컨트롤의 세 가지 이제 페이즈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말했던 건 어떻게 보면 뭐 개념적일 수도 있는데, 지금 보세요. 뭐 처음에 하나를 보내고 두 개를 보내고 네 개를 보내고 했다. 지금 그 네 개, 뭐 몇 개라는 개념이 지금 막연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자, MSS, Maximum Segment Size라는 게 정의되어 있어요. 이게 500바이트야. 즉, 세그먼트 하나는 최대 500바이트의 크기를 가질 수 있어. 그래서 방금 여기서 얘기한 요 단위는 다 MSS 단위예요. 그래서 결국 보면 TCP가 이제 생성이 되면, TCP 커넥션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면 뭐 여기 안에 TCP가 생성이 되면 버퍼가 두 개 만들어지죠. 하나는 샌드 버퍼고 하나는 리시브 버퍼죠. 그리고 이게 이제 보내는 데이터를 이제 담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보내는 양은 뭐가 결정하냐면 윈도우 사이즈가 결정하지. 그러니까 윈도우라는 건 뭘 의미해요? 에크를 받지 않고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 양이죠.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 양이지. 그렇다고 해서 결국엔 이 윈도우 사이즈라는 게 결국에는 크리티컬한 역할을 하는데, 결국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슬로우 스타트를 통해서 하나, 둘, 넷,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제일 처음에 이 윈도우 사이즈 자체가 1MSS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처음에 딱 윈도우 사이즈가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 딱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이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 하나만큼만 딱 전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그먼트를 전송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잘 됐다, 에크가 잘 왔다 치면 이게 두 배로 늘어나고, 저는 두 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조절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변화하는 단위 자체가 이 MSS라고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해되죠? 네. 이게 조절되는 거야. 자,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요 그림 자체가 그냥 예라고 볼 수 있는데 보세요.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결국에는 윈도우 사이즈, 즉 이거 변화하는 거야. 이 변화기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을 의미하고 더 이제 롱텀으로는 이게 결국 뭘 의미하냐면 전송 속도지.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이게 쌓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윈도우 사이즈면 전 속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국에는 이걸 이제 우리가 윈도우 사이즈 혹은 컨디션 윈도우 사이즈라고 하는데 이 윈도우 사이즈가 증가시키다가 여기 뭔가 패킷 유실이 탐지되면 다시 줄이고 이게 줄이는 건 절반만큼 줄이는 거라고요. 멀티플리케이트 디크리즈 하고 이 순간부터 다시 에디티브 인크리즈 쭉 하고 뭐 컨디션이 탐지되면 줄이고 요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처럼 생겼어요? 톱날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거 뭐 톱날처럼 생겨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왔다 갔다 결국에는 이게 왔다 갔다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파일 전송받거나 아니면은 뭐 웹브라우징 할 때 이제 파일 받을 때 계속 전송 속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근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이 그림만 봤을 때 네트워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데이터 양은 이 지점들이죠. 여기까지지 실제로는. 그렇죠. 이거보다 더 많이 못 받아들이는 상황이잖아. 그럼 아예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요 정도만큼만 계속 쭉 보내면 좋지 않아? 그렇지. 그게 좋겠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런데 그게 이제 불가능한 이유는 이 지점을 자체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지점이 계속 변하죠. 변하고 우리는 이 지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 지점까지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찾아갔다가 찾으면 어떻게 돼? 다시 뻥 찾아서 떨어지고 그 과정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또 상황을. 자, 여기서 뭐 다른 얘기 뭐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읽어보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기억해야 될 거는 여기 이제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전송 속도, 데이터 전송 속도는 즉 비트 퍼 세컨드, 바이트 퍼 세컨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송 속도는 RTT 분의 컨디션 윈도우 사이즈다. 이거는 직관적으로 이해 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RTT라는 건 뭐냐면 라운드 트립 타임이죠. 한번 갔다가 오는 게 이제 요게 이제 RTT만큼 시간인데 라운드 트립 타임 시간인데 결국에는 이거 한번 보낼 때 이 윈도우 사이즈만큼 보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단위 시간 동안 우리 이만큼 전송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러프하게 생각했을 때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RTT 분의 컨디션 윈도우라는 전송 속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봅시다. 이 RTT라는 것은 물론 변하는 값이긴 하지만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값이죠. 거기서 그렇게 크게 변동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값인데 실제로 막 변화가 심한 건 얘보다는 얘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변동이 심한 건 얘보다는 얘가 변동이 심해요. 봐봐, 막 1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정말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송 속도라는 거는 뭐에 좌우되냐면 얘보다는 이제 얘에 좌우되는 거야. 전송 속도는 결국에는 컨디션 윈도우 사이즈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컨디션 윈도우 사이즈를 결정하는 건 결국엔 누구예요? 컨디션 윈도우 사이즈를 결정하는 결국엔 누구야? 네트워크라고. 네트워크라고. 그러니까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고 결국에는 이게 이거의 도미넌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네트워크가 우리 모두의 전송 속도를 결정하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네트워크라는 얘기는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네트워크가 지금 많이 붐비면 이 값은 작아지게 되고, 네트워크가 지금 한산하면 여유가 있으면 이 값은 커지기 때문에 전송 속도가 높아져.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트워크가 우리의 전송 속도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행동이 각기 자신의 전송 속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많은 사람이 쓰고 있으면 이게 낮아지고 적은 사람이 쓰면 높아지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각각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면 전송 속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 TCP 컨디션 컨트롤의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심오하기도 해. 왜냐면 이 TCP 컨디션 컨트롤이라는 거는 각각 우리가 독립적으로 우리 모두의 컴퓨터에서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는데 서로 은연중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좀 심오해요. 자, 방금 했던 얘기 좀 더 그림으로 정리하는 거야. 슬로우 스타트. 제일 처음에 네트워크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아주 겸손하게 세그먼트 하나를 보낸다. 근데 그 세그먼트의 크기는 결국에는 MSS,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고, 그게 결국에는 제일 처음 윈도우 사이즈가 이렇게 잡히는 거다. 그래서 하나가 나가고, 잘 받았으면 하나 더 추가. 이런 식으로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슬로우 하진 않고 굉장히 빨라요. 익스포넨셜리 패스트야. 딴 거 보지 말고 이 그림 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야. 자, X축은 시간이에요. 트랜스미션 라운드. 첫 번째 트랜스미션, 두 번째 트랜스미션, 세 번째 트랜스미션.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지금 여기 잘못되어 있네. 이게 잘못되어 있네. Y축은 뭐냐면 컨디션 윈도우 사이즈. 이거 잘못된 거야. 지워. Y축은 컨디션 윈도우 사이즈예요. 컨디션 윈도우 사이즈. 컨디션 윈도우 사이즈가 전송 속도를 좌우한다고 했으니까 전송 속도에 의미하기도 했지. Y축은 컨디션 윈도우 사이즈. 자, 우선 이 하늘색 선을 봅시다. 자, 요 하늘색 요 쭉 나타내는 게 뭐냐면 TCP의 첫 번째 버전인 TCP 닉네임 타오라고 붙은 TCP 첫 번째 버전의 행동이야. 컨디션 컨트롤 행동이에요. 자, 제일 처음에는 네트워크 상황 모르기 때문에 컨디션 윈도우 사이즈 1로에서 시작하지. 여기 1이란 건 MSS야. 그 세그먼트 사이즈야. 그러니까 500바이트라고 볼 수 있지. 잘 갔나 보네.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를 2배로 늘렸고, 또 잘 갔나 보네.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 2배 늘렸고, 잘 갔어. 잘 가가지고 윈도우 사이즈 2배 늘렸어. 딱 이제 이 순간에 보니까 스레시홀드 딱 이제 넘는 거지.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하나씩 증가. 하나 증가. 자, 그럼 이 그림에서 어디까지가 슬로우 스타트야? 여기까지죠? 그렇지? 이 이후부터는 리니어 인크리즈지? 리니어 인크리즈 하는데, 여기서 뭔가 패킷 유실이 탐지됐나봐. 그러니까 TCP 컨디션 컨트롤에서는 패킷 유실을 네트워크 컨디션의 어떤 하나의 징조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네트워크 컨디션의 징조가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다시 겸손하게 처음부터 시작, 슬로우 스타트부터 시작하긴 하되, 자, 얘기 잘 들으세요. 기존의 스레시홀드 값이 8이었는데 이렇게 패킷 유실이 탐지되면, 네트워크 컨디션이 탐지되면 스레시홀드 값을 지금 패킷 유실이 탐지된 이 순간의 윈도우 사이즈의 절반으로 바꾸는 거야. 지금 이 순간의 윈도우 사이즈가 뭐예요? 12죠? 12이니까 이 순간의 윈도우 사이즈 12의 절반인 6으로 스레시홀드를 바꾸는 거야. 바꾸고 난 다시 슬로우 스타트 시작. 슬로우 스타트 시작해서 1, 2 이렇게 하다가 스레시홀드 넘는 순간부터는 다시 리니어 인크리즈. 이게 이제 80년대 초에 구현된 TCP의 첫 번째 버전인 닉네임 타오의 동작이에요.
근데 두 번째 버전이 나왔어. 두 번째 버전이 나와서 현재 이제 첫 번째 버전 안 쓰는데 두 번째 버전이 왜 나왔냐면 이거 지금 이거 보니까 여기 패킷 유실이 탐지됐을 때, 즉 네트워크 혼잡이 조짐이 보였을 때 이제 슬로우 스타트부터 시작했다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패킷 유실을 감지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거야. 자 보세요. TCP에서 패킷 유실을 우리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탐지했죠? TCP에서 패킷 유실을 어떻게 탐지했죠? 우리? 그래, 타이머. 좋아. 타이머를 사용해서 패킷 유실을 탐지했다고.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타이머가 어떻게 됐을 때 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타임아웃 현상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패킷 유실이라고 탐지했다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패킷 유실을 탐지하는 또 한 가지 조건이 뭐였지? 이거 말고? 그렇지. 3 duplicate echo를 우리가 받았을 때 역시 패킷 유실이라고 탐지했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패킷 유실이라고 탐지하는 우리가 조건이 두 가지였다고. 첫 번째는 타임아웃일 때, 또 한 가지 경우는 3 duplicate echo일 때. 두 가지였어. 그런데 지금 TCP 첫 번째 버전인 타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인류했는데 생각해 보자고. 자, 실제로 우리가 패킷 유실을 탐지하는 조건은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야. 그런데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인데 이 두 경우가 결국에는 네트워크 관점에서 봤을 때 같은 상황일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자, 이게 발생한 경우와 이게 발생한 경우 모두 패킷 유실인데 이랬을 경우 네트워크 상황과 이랬을 경우 네트워크 상황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타임아웃이 발생해서 내가 패킷 유실을 탐지한 경우의 네트워크 상황과 3 duplicate echo를 받아서 패킷 유실을 탐지한 상황의 네트워크 상황 어떨까? 자, 우선 3 duplicate echo를 받은 상황이면 어떤 상황이야, 사실은? 지금 다 좋은 얘기 하고 있어. 다 잘 가는데 좀 운 나쁘게도 걔만 지금 문제가 생긴 상황이지. 에크 10 달라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 10 이후로 간 애들은 다 잘 갔는데 지금 10이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얘가 지금 다른 애들은 잘 가는데 얘가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수상하긴 한데 네트워크는 지금 잘 운영되는 상황이라고. 그런데 타임아웃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타임아웃 상황은 뭐냐면 그 패킷도 안 갔고 그 이후에 다른 패킷도 다 안 갔기 때문에 지금 타임아웃이 발생한 거지. 그러니까 뭐가 더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지. 얘는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고 그 뒤로 아무것도 안 가가지고 타임아웃이 발생한 상황이고 얘는 다른 애들은 다 잘 갔는데 걔만 안 갔어. 그러니까 네트워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얘는 지금 약간 뭐지 약간 이런 상황, 갸우뚱한 상황이고 얘는 지금 뭐 데프콘이지. 진돗개 막 발령하고 난리 났지.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다른 현상인데 우리가 똑같이 리액션해서 되겠어 안 되겠어? 지금 북한이 침공한 상황이랑 북한에서 삐라 하나 날라온 상황이랑 같이 대응하면 돼 안 돼? 전부 다 우리 육군 출동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 그게 바로 TCP 두 번째 버전이 르노에서 취한 액션이야. 뭐냐? 3 duplicate echo로 인해서 탐지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발을 뺄 필요가 없다고. 완전히 발을 뺄 필요가 없이 잠깐 우리가 숨만 좀 죽이자.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딱 요 상황에서 패킷 유실이 탐지되는데 만약에 그게 3 duplicate echo로 인한 패킷 유실이었다 치면 나는 약간 갸우뚱해서 발을 빼긴 빼되 아주 완전히 빼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상황에서 예를 들면 3 duplicate echo로 인한 그 패킷 유실이 탐지였다. 그러면
내 윈도우 사이즈는 이 상황에서 절반으로만 줄여요. 스레시홀드도 마찬가지로 절반으로 줄이고 여기서 그냥 리니어 인크리즈 시작.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이 타임아웃으로 인한 패킷 유실 탐지였다고 치면 똑같이 버전 1이랑 똑같이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밑바닥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야. 이건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 별 차이가 안 나 보이지.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1메가 bps라고 1메가라고 쳐봐. 1메가라고 쳤을 때 이 액션이랑 이 액션은 완전 차원이 틀린 거야. 1메가를 달리고 있다가 완전히 다시 완전 밑바닥 그 거지 생활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그래도 500에서 시작할 거냐, 이건 다른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딱 이해해야 될 것은 저 버전, 그러니까 새로 나온 이 버전이 취하는 행동 결국에는 핵심은 뭐냐면 요 두 개의 차이를 인지하고 각각 다르게 대응하는 게 바로 이제 두 번째 버전이라고. 첫 번째 버전은 똑같이 대응한 거야, 바보처럼. 그래서 당연히 이제 첫 번째 버전이 안 쓰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해시키려고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을. 이해되나요? 네, 로지 이해되죠? 그래서 두 번째 버전이 르노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이 그림 잘 봐두세요. 뭐 어떻게 변하는지. 중요한 그림이라고 얘기했어, 분명히. 얘기했고. 자, 뭐 이제 이해는 했죠? 이해했고. 이제 뭐 사족으로. 자, 이게 TCP 첫 번째 버전인 닉네임 타오가 최초에 이제 80년대 초에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나온 게 두 번째 버전이 르노라고. 이게 닉네임 붙은 거예요, 닉네임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기 쉽게 닉네임 보통 붙이곤 하는데, 프로토콜에다가. 타오. 첫 번째 버전 타오, 두 번째 버전 르노. 이거 미국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타오라는 도시랑 르노라는 도시는, 예를 들어 뭐 타오는 뭐 저기 북캘리포니아 저쪽에 주 경계선에, 네바다주랑 경계선에 있는 도시고, 르노는 역시 그쪽 부근에 있는 도시인데 도박도시야. 그 혹시 대부 2 봤어요? 미안해. 대부 2 보면 알파치노가 근거지를 삼는데 르노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붙은 거야. 그러니까 도박도시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냥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TCP들 버전에는 다 닉네임이 붙는데 좀 그렇게 붙게 됐어. 그래서 세 번째 버전이 뭐 나왔는데 그게 이제 이름이 닉네임이 붙었는데 뭐로 붙었겠어? TCP. 그러니까 첫 번째가 TCP 타워, 두 번째 TCP 르노, 세 번째가 TCP 베가스 이렇게 붙었고, 뭐 그냥 그렇게 이제 나가게 됐어. 이렇게 좀 도박도시로. 그러니까 근데 붙이는 사람 마음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뭐 새로운 버전을 이제 개발한다, 새로운 버전을 제안한다 그러면 우리도 붙이면 되지. 뭐 TCP 뭐 강원랜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적을 남기는 거야. 흔적을. 사족이었어, 사족. 자, TCP 타워, TCP 르노 이렇게 알아두시고. 네, 그래서 사실 컨디션 컨트롤이라고 거창하게 계속 이제 뭐 이전부터 얘기는 해놨는데 동작은 다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동작한다고. 네. 좋은 질문이에요. 제일 처음에 스레시홀드 어떻게 잡냐?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러니까 처음에 스레시홀드 어떻게 잡아야 되냐? 답 없지. 그러니까 이 이후에 스레시홀드에 이제 규칙이 있는데 처음 스레시홀드는 답 없잖아. 사실 처음에 스레시홀드 알 수도 없지. 그러니까 우선 처음에는 말 그대로 그 방식대로 그냥 가보고 빵 해서 터지는 순간에 절반 터졌네.
빵하고 터지는 순간에 절반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럼 뭐 사실 그거는 구현하는 사람 마음일 거라고. 마음일 거라고. 아니면 처음부터 어떤 값이 세팅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지. TCP라는 건 결국에는 뭐 저기 한 컴퓨터 내에 있는 여러 다른 TCP들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다른 TCP에서 가져와서 뭐 써도 되는 거고, 첫 번째 거를. 근데 뭐 방금 얘기했던 그 방식이 가장 현실적일 거라고. 터졌을 때. 또 질문. 자, 그래서 동작 알아두세요. 슬로우 스타트, 리니어 인크리즈, 문제 발생했을 때 리액션, 그 문제 발생한 조건에 따라서 두 가지 리액션을 취한다. 아예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하든지 아니면 하든지. 근데 중요한 것은 스레시홀드 값은 패킷 로스가 발생한 상황에 윈도우 사이즈의 절반으로 세팅을 한다. 그래서 스레시홀드 이후에는 무조건 리니어 인크리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면 돼요. 자, 이해했죠? 이해했고 이제 사실은 이제 얘기 다 했어. 얘기 다 했는데 집에 가기 전에 하나만 딱 얘기하고 이제 갈게요. 다 했어. 다 했고 이런 거 읽어보면 되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건 뭐냐면 이렇게 네트워크에 있으면 포인트 투 포인트, end to end 두 개의 TCP 사이에 윈도우 사이즈를 조절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즉, 얘 둘 사이에 전송량을 조절하는 걸 얘기했지. 컨트롤. 이제 생각해보면 이 네트워크, 이 둘만 쓰나? 아니죠.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인터넷 동시에 사용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라고, 이런 모양. 지금 얘랑 A랑 B랑 독립적으로 뭔가 이제 전송량 컨디션 컨트롤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독립적인 컨디션 컨트롤에 대한 동작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독립적으로 다 하고 있다고. 일일이 다 분산적으로. 그럼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이건 동시에 이건 공용 자원이고, 이렇게 하는 자원에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상황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오케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네트워크 안 막히게 해서 이렇게 좀 잘 쓰는 건 알겠다 이거야.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각각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컨디션 컨트롤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사람들은 다 결국에는 이 자원을 공평하게 사용하게 되는가? 즉, 다른 말로는 요거 보세요. 같은 질문으로 예를 들면 두 컴퓨터가 있어. 두 컴퓨터가 각자 TCP를 사용하는데, 저쪽에는 멀리 있는 리시버가 사용하는데 같은 네트워크 자원을 사용해. 같은 라우터에 물려있죠? 같은 라우터에 물려있다고.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여기 링크 밴드에서 R이었다고 쳐봐. 그러니까 즉 이 네트워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 R이라는 만큼의 밴드위스야. 그러면 얘네들이 독립적으로 뭔가 이제 컨디션 컨트롤 하는데, 예를 들면 얘는 또 먼저 전송을 시작했어. 얘는 나중에 뛰어들었다고 쳐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얘네들이 결국에는 eventually 2분의 R씩 공평하게 전송 속도가 딱 될 건지, 그게 궁금하다고.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궁금하다고. 지금 얘들 각자 독립적으로 컨디션 컨트롤 하는데, 그리고 특히나 예를 들면 얘 혼자 있었다고 쳐봐, 처음에는. 그럼 얘 혼자 R이라는 이 전송량을 다 썼겠죠? R이라는 밴드위스를 다 썼을 텐데, 중간에 얘가 딱 뛰어들었어. 그래서 이제 막 뭔가 이제 이 각자 알아서 컨디션 컨트롤이 이루어질 텐데, 그럼 결국에는 2분의 R 쓰는 게 사람들이 원하는 걸 거 아니야. 지금 안 그래도 내가 남들 위해서 내가 좀 이거 조절하고 있는데, 누가 더 많이 쓰면 이거 내가 이 짓을 왜 해. 그러니까 각각 2분의 R 썼으면 좋겠는데, 진짜 그렇게 될지 안 될지가 우선 의문이에요. 이게 TCP가 결국에는 페어하냐 안 하냐 의문이라고. 그래서 이 문제가 직관적이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잘 모르겠거든. 왜냐면 이게 진짜 독립적으로 막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답을 못하고 궁금해하고 있다가 80년대 이제 중반에 결론을 내려서 똑똑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 우선 이렇게 독립적으로 했을 때 TCP가 페어할 것 같나요? 페어할 것 같은 사람.
아니다. 페어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의견이 갈리는 게 이게 직관적이지 않아서 그러는데 결론을 얘기하면 이게 좀 신기하게도 페어하게 돼. 왜 그런지 아주 간단한 예로 이제 보여주는 거야. 자, 봅시다. 이 그래프를 우선 이해할게. 이 그래프를 이해해보면, 자, X축은 첫 번째 컴퓨터가 가질 수 있는 전송량이야. 전송량은, 첫 번째 컴퓨터가 가질 수 있는 전송량은 0부터 아예 안 가지든지 R까지 가지든지. 왜냐면 R이 맥시멈이었으니까. 자, Y축은 두 번째 컴퓨터가 가질 수 있는 전송량이야. 아예 안 가지든지 다 가지든지. 그러면 이 라인은 뭐냐면 이 R이라는 밴드위스를 서로 나눠 쓰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지점에 와 있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쓰는 거야? 두 번째 컴퓨터가 많이 쓰는 거고 이 지점에 와 있으면 첫 번째 컴퓨터가 많이 쓰는 거. 불평등한 상황이죠.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여기 이 근처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2분의 R, 2분의 R씩 쓰는 상황이라고. 가운데 있는 이 그림은 공평하게 쓰는 상황인데 가장 이상적인 요 지점이죠. 그래서 이 라인에 있게 되면 각각 동일하게 되니까 공평한 건데 그럼 과연 어떻게 되냐 봅시다. 그럼 예를 들면 빨간색 포인트 보여요? 빨간색 보여? 요 지점이었다고 치면 누가 더 많이 쓰는 거야? 원이 더 많이 쓰는 거지.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시작한다고 칩시다. 원이 더 많이 쓰는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2가 뛰어들었어. 그러면 요 지점이니까 아직 밴드위스 충분하죠? 합해도 R 안 넘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계속 리니어 인크리즈 할 거라고. 첫 번째 컴퓨터도 늘리고 두 번째 컴퓨터 늘려서 이렇게 쭉 리니어 인크리즈 할 거라고. 그럼 딱 넘어가죠? 밴드위스 넘어가 어떻게 돼? 빵 터지면서 멀티클립 2분의 1로 줄이죠? 윈도우 사이즈 줄이지. 그럼 이 지점에서 첫 번째 컴퓨터 2분의 1로 줄이고 두 번째 컴퓨터 2분의 1로 줄인 지점이 바로 여기라고. 자, 첫 번째에서 여기 이만큼 썼었는데 절반 줄였고 두 번째 컴퓨터 절반 줄인 거야. 그게 여기야. 여기서 이제 다시 리니어 인크리즈 시작하죠. 다시 뻥 터지지? 그럼 2분의 1씩 각 알아서 줄여. 그 지점이 여기죠. 늘리고 뻥 터지니까 이거 계속 반복해서 이 지점은 수렴이라고. 그래서 이게 직관적이지 않았는데 따라가 보니까 페어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TCP 컨디션 컨트롤을 디자인할 때 물론 여기까지 생각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분산적으로 동작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모든 TCP가 페어하게 되는 아주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TCP 컨디션 컨트롤이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좀 뭐 철학적이기도 하고 좋은 거예요. 왜냐면 결국 나 살기 위해서 전송량을 줄여야 되고 그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다 같이 사는 길이거든. 이게 아주 이제 평화로운 거죠. 그래서 TCP 컨디션 컨트롤을 내가 따르기 싫어도 따를 수밖에 없다고. 그래야지 나도 사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가 아니었어. 얘기 다 했지. 다 얘기 다 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도 안 막히게 하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페어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맹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진짜로 페어한가? 자, 여기 맹점이 뭐야? 모든 TCP는 다 결국에는 공평하게 각각의 밴드위스를 갖게 돼. 근데 한 가지 맹점이 뭐냐면 이름 뭐죠? 최준재? 최준재. 자, 최준재. 그 다음에 송영석. 최준재, 송영석. TCP 커넥션 열었어. 결국에는 공평하게 쓰죠? 2분의 1, 2분의 1. 공평하게 쓴다고. 근데 최준재가 하나 더 열었어. TCP 커넥션 2개 열었어. 그럼 어떻게 돼? 결국 TCP 커넥션끼리 공평한 거기 때문에 2배 더 많이 쓰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TCP 커넥션 많이 연 사람이 결국에는 더 많이 먹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나요? 네. 결국에는 이 동작은 TCP 그 자체끼리의 공평한 것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TCP 커넥션 많이 연 사람은 결국엔 그만큼 더 몫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자, 여기까지 질문. 네, 그래서 얘기 다 했어요. 그래서 뭐 3장을 가지고 우리가 꽤 오랜 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핵심적인 내용들은 정해져 있겠죠. 뭐 UDP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어떤 기능을 해주는지, 그 다음에 UDP와 TCP의 헤더 필드들 중요하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릴라이블 데이터 트랜스퍼 당연히 중요하고, 뭐 여기 중요한 것들만 써있네. 이렇게. 자, 그래서 3장이 다 끝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시험 보기 전날에 샘플 문제들 같이 해보면서 마치기로 합시다. 자,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네.